네, 안녕하세요. 학생회장 손창석. 부학생회장 안재현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이제 법과대학 학생회에서 학생법률 지원 서비스 위로에 대한 두 번째 사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사연은 총 폭행,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그리고 소음, 그리고 중고거래에 관해서 모두 학우 여러분들이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희 영상이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학우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하셔서 유익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주거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법무국에 이와 관련된 사연이 들어왔다고 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신청해주신 학우분께서는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갱신하기로 이미 약속이 됐으나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집주인이 건물을 매도했다고 하네요. 건물을 매수한 채 집주인은 학우분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 집주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작년 여름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제8호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목적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임대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학우분의 사연처럼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그대로 적용될지가 문제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후에 학우분의 사연과 유사한 내용의 판례가 나왔는데요. 판결 내용에 따르면 갱신 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당시에 임대인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종전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민등록법상의 이전과 주택의 인도 두 가지의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대항력에 더하여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 제도가 있는데요. 우선 변제권은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상위 확정일자를 받으면 취득하게 되고 모든 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인의 경우 최우선 변제권 또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셨네요. 그렇다면 학우분께서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새 집주인에게도 그대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겠네요? 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례의 학우분께서는 다행히 집주인이 건물을 매매 계약만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네요. 판례에서도 임차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로되기 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음을 계약갱신 청구권의 인정 근거로 들고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보면 학우분의 전세계약 갱신은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우리 법대 학생 여러분들도 전세, 월세 계약 시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사연은 소음 관련 사연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근처 정릉시장 쪽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평소에도 소음에 예민한 편이라 자취방을 구할 때에도 주변 소음을 신경 써서 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집 주변에서 빌라를 짓고 있는데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는 계속 공사하는 소리가 들려 조금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진짜 많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러면 진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잠을 자거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소음이 계속 발생을 한다면 진짜 답답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일단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끄럽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소음이 아니라 객관적인 소음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들어봤던 것 같아요. 사연처럼 주간 시간대의 주거지역은 65dB를 넘으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변의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70dB를 초과할 경우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민원이 접수되면은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작업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하지만 이 작업시간에 대해 3회 이상 준수하지 않으면 일주일간 공사를 중지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럴 경우에는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피해 보상을 정확히 받고자 하신다면은 소음으로 생긴 정신적, 물리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하는데요. 그것을 증명해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떠한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가에 대해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럼 절차가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 근데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류의 소송은 보통 혼자서 진행하기는 어렵죠. 근데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이제 같은 빌라면 빌라, 아파트면 아파트 같이 사는 거주 주변 이웃분들이랑 소음 피해를 받으시는지 이제 알아본 뒤에 같이 연대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법률 지원 서비스는 오직 상담자님의 말씀만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방법과 실제 법원의 판단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학생법률 지원 서비스의 취지도 상담자님들의 법률적인 사안에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는 것이 아닌 해결에 필요한 법률적인 절차를 제시해드리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나 기관을 찾아가기 이전에 조언을 구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렇기에 어떠한 대가를 받지도 않고 있고 따라서 민형사상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